볼을 어디로 방출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골키퍼한테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기에 대응을 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손흥민의 그 대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골키퍼가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를 미리 알고서 압박을 들어가더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중에서 주장 손흥민이 2골을 기록하면서 팬 선정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122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1번째로 많은 득점을 해낸 선수가 됐죠. 이날 손흥민은 저번과 다르게 원톱으로 시작했습니다. 솔랑케가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빠져서 손흥민이 맡고 있던 좌측 윙어 자리를 오도베르한테 맡기고 손흥민은 원톱 자리로 옮긴 건데요. 나중에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되면서 다시 원래 맡던 왼쪽 자리로 옮기게 됐어요. 오늘은 전술적인 부분보단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재밌는 건 이 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맞춰 따로따로 한 골씩 넣었다는 겁니다. 먼저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 장면부터 볼게요. 골키퍼인 픽포드의 미스가 크게 부각된 장면인데요. 저는 그보다 앞선 장면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무슨 효과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에버튼이 저기에서 스로인을 하는 중이에요. 보시다시피 손흥민은 가장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당장은 상대가 볼을 중앙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뒤로 줄 것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상대의 중앙 선수를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로인이 뒤로 던져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직 던진 볼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거리가 확 좁혀진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대 후방 자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저번 시즌에도 이건 마찬가지였는데 상대가 뒤에서 볼을 편안하게 돌릴 수가 없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처리하게 만듦으로써 빠르게 볼 소유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목할 건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이 선수인데요. 지금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콜렌코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빠지는 중이죠. 덕분에 옆에 있던 브레넌 존슨과의 거리를 벌릴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건 당연히 안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토트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브레넌이 자기 압박 대상을 센터백으로 설정했으니까 이제 잡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저 뒤에 있는 포로 정도인데 아무래도 상황상 미콜렌코를 방해하러 올라오긴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게 그 직후에 나온 핵심 장면입니다. 지금 볼은 골키퍼에게 향하는 중인데요. 골키퍼가 당장 화면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미콜렌코가 노린 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방금 볼을 준 센터백한테 다시 넘기는 겁니다. 이 패스길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손흥민은 볼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러한 루트로 골키퍼한테 압박을 들어가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 그대로라면 센터백한테 다시 볼을 주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센터백한테 가는 패스길이 손흥민 때문에 막힌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보시면 지금 센터백이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중인데 이 손짓의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아예 더 뒤까지 내려갈 테니까 볼을 이런 식으로 넘겨라. 그러면 손흥민의 압박 루트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볼을 넘길 수가 있게 된다. 볼을 어디로 방출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골키퍼한테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기에 대응을 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손흥민의 그 대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골키퍼가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를 미리 알고서 압박을 들어가더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골키퍼가 왼발 바깥쪽으로 볼을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센터백한테 다시 넘긴다는 선택지를 닫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었어요. 완전히 몸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으로 볼을 넘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즉 픽포드가 고른 선택지는 미콜렌코 쪽으로 볼을 넘기는 것이다. 손흥민은 딱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확실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저하지 않고 저 패스길을 막으러 전속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사실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픽포드가 제대로만 처리했다면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볼을 방출할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픽포드는 좀 지나치게 볼을 멀리 쳐넣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미스였죠. 그래서 이미 아까부터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던 손흥민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볼과의 거리 자체는 픽포드가 여전히 더 가까웠지만 이미 달리고 있는 선수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선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게다가 그 상대가 손흥민이라면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손흥민이 볼에 먼저 접촉했고 픽포드는 발을 뒤늦게 뻗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오히려 다리 정도를 건드리게 됐는데 여기에서 휘청휘청하면서도 결국 밸런스를 잡고 득점까지 성공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픽포드의 미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그에 앞서서 손흥민의 압박 움직임, 성실성, 판단력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득점이기도 했다. 저는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아까와 다르게 윙어 자리에서 터뜨리게 됐어요. 이때는 이미 원톱 자리에 히샬리송이 교체로 투입된 상태였거든요. 재밌게도 아까처럼 토트넘이 수비를 하다가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이번엔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서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맥닐은 침투하는 선수한테 볼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반더벤한테 막히면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손흥민의 위치는 보시다시피 왼쪽 윙어에 해당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손흥민을 포함해 총 10명의 선수가 보이니까 이보다 앞에는 히샬리송 딱 하나만이 남았던 것이고 토트넘이 지금 전체적으로 와장창 내려서서 수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더벤이 볼을 끊어냈음에도 딱히 전방으로 볼을 줄 구석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한테 멀리 뻥 차거나 옆에 있는 손흥민 앞으로 주는 것 정도인데 당장 전방 숫자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볼을 주더라도 그걸 유의미하게 역습으로 이어나가기는 힘든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더벤은 과감하게도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서 올라가는 걸 선택한 겁니다. 덕분에 히샬리송과 손흥민은 볼을 잡지 않은 상태로 역습에 나설 수가 있게 됐고 에버튼은 수비 자원들을 분산시켜서 이들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죠. 이 구도에서 이미 딕슨이 손흥민을 잡으러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이 훨씬 앞에서부터 달리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딕슨은 보다 중앙에 있는 반더벤한테 붙기로 결정했죠. 에너코 앞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잡을 수가 없었지만 반더벤은 자기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뛰는 데다가 지금 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 보였거든요. 대신에 그럼 손흥민은 누가 잡냐? 당연히 그보다 훨씬 뒤에 있는 타코우스키가 벌려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에버튼의 계획은 반더벤을 딕슨이 잡고 히샬리송을 킨이 잡고 손흥민을 타코우스키가 잡는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딕슨이 반더벤한테 붙었는데 이걸 반더벤이 그냥 몸뚱이로 밀고 계속 전진했다는 겁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몸싸움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냥 반더벤이 팔 하나로 어깨 넣으면서 달리니까 딕슨이 이걸 저지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더군요. 이건 타코우스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원래라면 라인을 맞추면서 손흥민만 막으러 갈 수 있게 하면 됐는데 여차하면 그냥 중앙으로 반더벤이 뚫고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타코우스키의 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은 손흥민을 향해서 몸을 연 상태로 달리는 중이죠. 근데 반더벤이 여기까지 뚫고 오니까 타코우스키가 결국 몸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손흥민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이건 이제 손흥민을 버리고 중앙을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반더벤이 정확히 이 타이밍에 손흥민한테 볼을 넘겼고 이미 등을 돌린 타코우스키는 이걸 저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진 채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됐죠. 만약에 타코우스키가 그대로 쭉 하고 붙었다면 이 정도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처리할 때 워낙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좁아져서 이걸 바로 득점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슈팅각을 봤다는 것도 참 놀라웠어요. 하지만 손흥민 스스로도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어낸 반더벤의 플레이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